안녕하세요. 저분이 오셨고. 오랜만에 놀러 왔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네, 맨날 바쁘죠. 네, 저희가 이번에 아름지기 헤리티지 투마로우 프로젝트라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하나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에 세미나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께 한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네, 찾아왔습니다.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네. 뭐 좋은 일들을 하시니까 뭐 아는 건 없지만 무엇이든지 하여튼 물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부촌 한옥마을로 이사 오셨잖아요. 네. 사무실이요. 오시고 어떠세요? 우선 나는 부천을 옛날 어렸을 때부터 살던 동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갑고 좋기도 하고 또 시간만 나면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옛날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고향 같은 동네가 나한테는 부천이다. 특히 거기에 있는 지금 정덕도서관 이제 내가 다니던 옛날 학교가 되어서 나는 마치 이글뿐만 아니라 왜 어린 시절에 살던 기억은 항상 새롭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특권 같은 것인데 옛날 살던 동네를 다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계셨으면 한옥과도 인연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동네 직접 산 건 아니고 나는 을지로 칠가에 살았습니다. 거기에 한옥에 2살 때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가 몇 년 살았나? 한 15년인가 살았던 것 같은데 한옥이 좀 컸었죠. 그리고 한옥이라기보다는 이제 서울의 한옥은 도시형 한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농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있는 살림집하고 조금 다르죠. 하지만 하여튼 그런 한옥에서 10여 년을 살았으니까 기억도 많고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의 삶의 원형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기억이 보통 어린 시절에 살던 집에 기억이 평생 가잖아요. 특히 집인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살던 집이 그 사람의 집의 원형이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의 집의 원형은 한옥이다. 여행 답사 많이 다니시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한번 한군데 소개해 주세요. 글쎄 갈 때마다 모든 한옥들은 충격이거든요. 충격. 왜 그런가 하면 다 비슷한데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한옥의 사실은 아주 깊은 매력이 있죠. 내가 다니면서 만난 한옥 중에서 충격적인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의성김씨 총각대. 그게 왜 충격적이냐면 대청마루가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솟구친 데가 있어요. 높낮이가 다르고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고 마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광활하고 넓고 한옥이라기에는 양옥 같은 묘한 그런 느낌이 있고 또 하나 양동마을의 향당 누구나 다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옥은 서양 건축의 그 바로크 시대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참 어렵지만 양동 마을의 회제 이연적이 지은 향단 한옥은 공간적으로는 대단히 바로크적이다.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그 수많은 방들이 신비롭게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 여성 공간, 남성 공간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건축적 수법이 여러 기호들이 모여서 집합되어 있고 방들이 연속된 모습이 빛과 그늘이 이렇게 교대된 모습이 대단히 다른 말을 표현하기 어려운데 한국적 바로크 예측이 아닌가 그런 깊이도 있고 조금은 그 바로크 성당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곡선이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곡선이 없는데 직선된 속에 이상하게 내면적 곡선이 이렇게 첨가된 듯한 그런 아주 묘한 집이다. 상당히 또 그렇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집은 우리 외갓집인데 사실은 유명한 사대기 집들도 다 근사하고 감동적이지만 우리 외갓집이 정말 감동적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도 한옥이죠. 한옥이란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데 한옥을 제 나름대로 정의하자면 한옥은 한국의 땅, 한국의 풍토 속에서 한국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만들어낸 전통적인 살림집이다. 그 말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데 건축가가 없는 것이죠. 건축가가 누구냐? 한국인인 것이죠. 그럼 언제 만들어졌느냐? 수백 년 동안 시행착오 끝에 사람들이 좋은 점만 취해서 조합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넘어서 있는 집이다. 그리고 한국의 기후에 가장 적합한 그러면서 한옥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정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를 만들어낸다. 목구조가 꼭 필요한 것들만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인 요소가 조금 있지만 문이나 뭐 나머지는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 그렇지만 최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한옥은 거대하지 않다. 뭐 뽐내고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4대부 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크지가 않거든. 그냥 조붓하고 그냥 사람들이 앉으면 서로 무릎을 맞대고 공동체를 확인해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한 가족이 될 수뿐이 없는 그런 아주 근사한 공간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이다. 한옥은 수법이 만든 수법이 아주 가장 어떻게 보니 현대적이에요.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가장 인간적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오면서 무엇이 한옥이구나라는 느낄 때 꼭 있어야 되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감동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한옥의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마당이 있어야 돼요. 마당이 없는 한옥은 한옥이 아닙니다. 마당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다. 왜 그런가 하면 마당이 없으면 방이 존재할 수가 없다. 방들은 마당을 거쳐서만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마당도 방이다.